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이제 전국 모의고사도 마지막이네요. 자, 이제 시험도 이제 다음 달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이론을 바탕으로 이제 통영 모의고사가 시작됐네요. 자, 좌우지간 마무리를 잘 하시고 꼭 합격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7회 부동산세법 해설 강의 시작합니다. 이번 7회 시험 문제는 대부분 개정세법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개정세법은 여러분들이 필수로서 반드시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25번 들어갑니다. 자, 25번은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제척기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척기간 안에 부과를 안 하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이 된다. 그래서 원칙은 5년, 무신고는 7년, 사기부정은 열받으니까 10년. 이게 기초. 그래서 1번은 부정. 그러니까 10년. 그 다음 2번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이 뭐다? 7년. 그 다음 3번은 과소신고하면 몇 년으로 바뀐다? 원칙 5년으로 가죠. 원칙은 5년, 무신고는 7년, 사기부정은 10년. 그럼 무신고와 사기부정이 아니니까 10년이 아니라 5년이 되겠네요. 그래서 25번의 답은 3번이네요. 자, 그 다음 4번 5번은 상속증여 원인 이전 등기할 때 취득세 납부를 한다. 그래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이해들은 10년으로 갑니다. 제척기간이 늘어나요. 상속증여 원인.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명의신탁. 이것도 취득세를 무신고하면 역시 제척기간이 늘어나서 10년입니다. 그래서 25번의 답은 3번. 그럼 소멸시효는 몇 년일까요? 이 기간 안에 고지서가 날라오죠. 소멸시효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몇 년? 5년. 단 국세가 5억 이상일 때 소멸시효는 10년. 다 정리되셨죠? 그죠? 자, 그 다음 26번. 양도소득세 뭘로 들어간다? 과세 대상으로 들어가네. 가장 기초적인 거네요. 열거된 과세 대상뿐만 아니라 양도로 본다 그러면 과세 대상이다.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박스. 지역권은 X. 지상권, 전세권이 대상이죠. 그 다음 니은은 보류지 충당. 보류지 충당과 같이 가는 게 뭐예요? 환지 처분. 양도가 아니네요. 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다. X. 기억도 X. 자, 이혼했네. 재산 분할. 재산 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 가지는 거다. 양도가 아니다. 과세 대상이 아니다. X. 그리고 리을 이혼이네. 이번에는 위자료. 그래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위자료는 금전으로 줘야 되는데 물건으로 줬네요. 대물 변제.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러니까 과세 대상이다. O. 자, 그 다음 미음은 교환. 자, 대금 수수가 없는 거죠.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받는다. 교환은 뭐다? 양도로 본다. 그래서 과세 대상이다. 2다. 5. 그럼 과세 대상은 몇 개인가? 2개네요. 답이 2번이 되네. 자, 그 다음 27번으로 들어갑니다. 27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1번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부당한 거래로 인한 것은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면은 시가초과액은 공제를 못 받네요. 그래서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공제를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시가가 취득가액이다. 자, 그 다음 2번은 소송비용, 화해비용도 취득가액에 더하는데 그다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2번이다. 사업소득, 타소득에서 이미 공제받은 거는 양도세 계산할 때 공제받았으므로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그래서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은 만큼 양도세 계산할 때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취득가액에서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중공제받지 말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대금 진급 방법에 따라 약정, 장기할부죠. 장기할부 취득은 취득 원가에다가 이자를 추가로 가산해서 거래가액을 확정합니다. 이 이자 상당액은 어떻게 한다?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옳은 질문이네. 자, 4번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자의 부담분을 양수자가 대신 부담한 것으로 어디에 제외한다? 양도 시기에는 제외합니다. 그러나 양도가액에는 수없이 배웠죠? 포함한다. 수없이 4번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예요. 배웠잖아요. 그죠? 양도시기 따질 때는 양도자가 부담한 양도세 날짜는 어떻게 한다? 제외. 왜 제외하나요? 빨리 거두려고. 그러나 양도가액에는 포함한다. 왜 포함하나요? 많이 거두려고. 그래서 정답은 가액을 물어보니까 포함한다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5번은 개정법. 드디어 나왔어요. 개정법. 그래서 지적 제조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다 경계가 확장돼서 내 땅이 줄어들 수도 있고 감소될 때가 있죠. 그래서 뭐라고 나왔나요? 면적이 증가되어 징수한 조정금은 필요경비로 인정을 안 합니다. 포함하지 않는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증가되면 조정금을 국가에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징수한 조정금은 양도세 계산할 때는 공제를 안 해준다. 포함하지 않는다. 이유는 땅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땅값이 많이 올라가서 그렇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는다. 5번은 필수 지문이에요. 그래서 27번의 답은 4번. 자, 그 다음 28번으로 들어가네요.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도 이번 시험에 필수입니다. 딱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다? 기본공제는 뭐 빼고 다 해주나요? 기본공제 미등기 빼고 다 해줘요. 기본공제는. 자, 1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 가액이 아니라 차액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죠. 항상 장기는 양도 가액에 소금이 안 된다. 차액. 자, 2번은 개정법입니다. 시행령이 개정됐죠. 12년 등기된 상가건물. 그래서 1주택 고가주택을 빼고는 2%로 내려갔죠. 2% 연 2% 보유기간에 따라. 그럼 2%이기 때문에 12년은 24%가 되겠네요. 30 틀렸어요. 항상 숫자 앞에는 보다 양도 차익 가액하면 안 돼요. 그래서 2번 개정법 1년에 2%니까 12 곱하기 2 2단만 암기하면 되네요. 자,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최저 6%에서 15년 이상 보유하면 한도가 30%까지네요. 자, 그 다음 3번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쭉 양도일까지 어쩌고저쩌고 포인트가 뭐다? 2월과세. 딱 정리 끝났잖아요. 2월과세는 누구 중심으로 계산만 한다? 증여자 중심.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고 장기와 세율 보유기간 시작도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죠. 증여자 기준입니다. 그래서 3번은 포인트가 뭐다? 세 번째 줄. 증여한 배우자. 증여받은 하면 안 돼요.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 자, 그 다음 4번은 포인트가 결손금. 그럼 결손금은 통산한다. 통산할 때는 1억끼리 더하기 빼기 2억끼리 더하기 빼기
다른 자산과는 통산을 하지 않습니다. 뭐를 팔았나요? 토지와 주식은, 토지는 1호, 주식은 2호. 서로 합산한다 안 한다? 합산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토지와 취득권리 1호 자산이도 토지와 건물 이러면 합산한다. 다른 재산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5번은 70% 미등기. 그래서 미등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안 해주지만 뭐도 안 해준다? 기본공제. 그래서 기본공제는 미등기는 안 해준다. 그리고 우리가 장기를 안 해주는 게 또 뭐가 있어요?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 장특공제 안 해줘요. 그러나 비사업용 토지는 장특공제 해줍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장특공제를 해준다. 그러나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그리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국외거. 장특공제는 물가상승분, 국내분, 국외거는 장특공제를 절대로 안 해준다. 국내 것만 해줍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나요? 28번의 답은 2번이네. 개정법. 자, 그 다음 29번으로 들어갑니다. 29번은 뭐를 물어집니다.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도 개정법이 있죠. 그래서 1번 혼인했다. 근데 문제가 뭐다?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다.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이 뭐예요? 팔아먹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2년 이상 거주는 안 해도 되죠? 그러나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나오면 2년 거주가 필수야. 아니기 때문에 2년 보유만 하더라도 비과세를 해준다. 그럼 1번 딱 중심이 뭐다? 혼인. 혼인하면 5년. 5년 양도 시기는 안 따지되 순서는 따지죠. 먼저 파는 거는 하나로 본다. 그래도 보유기간이 몇 년이다? 4년. 2년 이상 들어가므로 비과세. 자, 그 다음 2번은 개정법이에요. 포인트가 뭐다? 동거복량. 동거복량은 10년. 순서는 따져요? 안 따진다? 안 따진다. 먼저 파는 10년이에 10년. 그러면 하나로 본다. 그래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겠죠. 뭐가 개정됐나요? 동거복량은 60세 이상과 합쳐야죠. 단 60세 미만이더라도 부모님이 암, 희귀성 질환 등이 있으면 60세 미만도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암 등등등은 60세 미만 경우를 포함, 제외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 귀농주택도 법이 바뀌었어요. 귀농주택은 투기할 수 있으므로 양도 시기는 5년 이내 팔아야죠. 일반 주택을 팔 때는 하나로 본다. 그럼 귀농주택은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농지 소재주택을 취득하여야 한다. 옳은 지문이에요. 뭐가 바뀌었나요? 배우자도 올해부터는 해당이 됩니다. 작년까지는 농지 소유자가 취득하여야 한다. 그러면 옳은 지문이에요. 올해부터는 농지 소유자가 소재주택을 취득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 배우자도 해당이 됩니다. 두 지문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개정법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배우자가. 자, 그 다음 4번. 자, 4번은 일시적 2주택이네. 신규주택을 취득해서 두 가지가 됐다. 그럼 원칙은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3년. 순서 따지죠? 종전거. 그러면 하나로 본다. 그래서 4번 지문도 이번 시험에 필수야. 아무런 말이 없으면 3년. 그러나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2년 이내에 팔아야 돼. 그래서 문제가 뭐다? 위에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다. 그러나 조정대상 지역이다라고 나오면 4번이 2년 이내에 팔아야 됩니다.
그래도 조정지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3년 오른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2년 이내에 팔아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시고, 이 비과세 파트는 조정 대상 지역이다 아니에 따라 오답이 갈라지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 반드시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5번 장기 임대주택도 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것도 뭐다? 거주주택을 언제나 팔되 등록일 이후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요? 2년 이상 거주가 꼭 붙어야 돼요. 거주하되 뭐가 바뀌었나요? 반복 가능이 아니라 최초 한 번만. 투기 방지를 위해서 최초 한 번만. 최초 주택에 대해서. 그리고 괄호 조심해야죠. 임대료 상한선은 5%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보증금 또는 임대료 연중과일이 5%를 초과하면 과세, 초과하지 아니함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예요. 당연히 5% 초과하면 비과세 혜택이 없겠죠. 100분의 5, 100분의 3 하면 틀려요. 그리고 초과함이 아니라 초과하지 아니함. 그래서 정답은 틀린 거는 몇 번밖에 없어요. 5번밖에 없네요. 그래서 29번은 아주 중요한 질문에 개정법이 여러 개 나왔네요. 자, 그 다음 30번으로 돌아가죠. 자, 30번은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죠. 원칙은 어떻게 따진다?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자, 세율 and 상속. 상속 세율을 물어볼 때는 무조건 뭐가 붙어라? P. 보유기간을 늘려서 양도세를 줄여주겠다. 상속이니까 P. 그러나 3번은 조심해야 돼요. 3번은 장기. 일반 상속은 P가 붙으면 틀려요. 그러나 P는 언제만 붙는다? 가업 상속은 보유기간을 늘려줘야죠. 이럴 때는 P가 붙어야 됩니다. 장특공제를 물어볼 때. 그럼 가업 상속이 아니라 그냥 상속이잖아. P를 지워야죠. 상속인이 취득일로부터. 그러나 3번도 가업 상속이라 나오면 옳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30번의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네. 자, 그 다음 4번 또 나왔다. 2월 과세. 2월 과세는 보유기간을 따질 때는 누구 중심이다? 증여자. 절대로 수중자하면 안 돼요. 증여자. 그래서 기산일은 동일하다. 동일하잖아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세율은 다르다 그러면 안 돼요. 동일하다. 기산일이 언제다? 시작일은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 동일하죠. 2월 과세. 자, 그 다음 부당행위계산도 똑같아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뭐다? 역시 보유기간은 수중자가 아니라 뭐다? 증여자.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소한다. 그래서 4번, 5번은 같이 가는 거예요. 2월 과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을 적용될 때는 증여자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증여자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시작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0번의 답은 2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31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31번은 국외. 그래도 이 양도세 문제를 풀 때는 국외는 반드시 조심해야 돼요. 그럼 국외는 우리가 기초가 뭐다? 거주자가 국외권을 팔았을 때는 5년. 장기는 배제. 미등기 70%도 적용 안 해요. 딱 세 가지가 기초죠. 그래서 박스의 1번. 거주자는 5년 이상 거주할 때만 납세할 의무가 있다. 5년 이상. 그럼 3년간은 이상이 아니라 범위네요. 그럼 5년 안 됐죠? 그러니까 뭐다? X. 5년간 하면 맞는 거예요. 5년 이상. 자, 그 다음 국외권은 국내 거와 똑같이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실지거래가 있더라도 그럼 있으면 원칙이 시가가 아니라
실지 거래가액에 의해서 구안에 없을 때는 시가로 갑니다. X. 자, 다음 장특공제 나왔다. 3년. 장특공제는 국내만 해주는 거요. 국외는 배제된다. 적용된다. 틀렸네.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 그리고 국외는 기본공제는 전부 해줘요. 미등기 빼고 다 해준다. 그래서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옳은 지문이에요. 옳은 지문. 그 다음 미등기는 70%다. 이거는 국내 지문이죠. 그래서 미등기는 6에서 40이 절대 70% 하면 안 돼. 그럼 틀린 거는 몇 개예요? 기역, 니은, 디귿. 3개네요. 그래서 31번의 답은 3번. 3번이에요. 3번. 그 미음도 미등기는 70%다 그러면 국내 지문이다. 국외는 등기 미등기를 안 따지고 실질로만 따집니다. 자, 그 다음 32번으로 들어가네요. 이제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이제 과세표준. 드디어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없는 거를 골라라. 취득가액이 뭐예요? 취득가액이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을 합쳐서 우리는 취득가액을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출제 방향은 뭐다? 취득세 과세표준 결정하는 방법과 취득가액의 포함 여부를 묻는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지문은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는 거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박스가 중요하죠. 다만 아래 항목은 포인트가 밑줄고요. 법인이 유상. 법인이 유상. 그래서 법인이 취득했다는 거죠. 자, 그럼 박스 기역 일시급으로 할인받았다. 할인액은 X. 돈이 안 나가니까 돈이 나가는 거에 취득가액의 유상. 그럼 취득가액은 뭐다? 할인된 금액이 취득가액이네요. 할인액은 X. 그 다음 건설할 때 취득에 필요하죠. 건설 자금은 취득에 필요하니까 이자 플러스 더하기. 그 다음 연부, 할부 반드시 알아야죠. 법인은 포함합니다. 그러나 개인은 제외. 그러니까 법인이니까 O. 자, 그 다음 리을은 당사자끼리 약정하죠. 취득에 필요하잖아. 뭐를 약정했다? 채무인수 등을 해주기로. 채무인수, 뭐 조건 부담액. 포인트가 뭐다? 당사자끼리 약정한 거니까 취득에 필요한다. O. 그리고 미음은 개정법. 개정법 중개보수. 그래서 중개보수는 법인은 포함하지만 올해부터는 개인은 제외한다. 수없이 배웠죠. 그죠? 개인은 제외. 그래서 이 문제는 법인이기 때문에 미음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어볼 때는 니은과 미음은 법인과 개인 취득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니은, 미음. 그래도 법인 취득이므로 둘 다 포함. 개인일 때는 둘 다 제외. 그럼 포함될 수 없는 거는 기역밖에 없네요. 기역.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 자, 그 다음 33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33번은 취득세 세율 역시 개정법이 있어요. 1번 가정어린이집 개정법이잖아. 작년까지는 업무용이므로 4%를 과세했다. 올해부터는 가정어린이집은 교육 목적도 있으므로 무슨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에 대한 취득을 적용한다. 세율을. 우리가 주택에 대한 유상세율은 1%, 2%, 3%죠. 거래가액에 따라.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게 뭐다? 집 살 때 취득세 세율. 하나, 둘, 셋. 이거 정리됐어요. 그럼 얼마짜리예요? 6억 원. 그럼 6억 원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9억 초과 3%. 어린이집도 이렇게 하니까 6억은 1% 맞네요. 반드시 알아야 돼. 1번. 그 다음 사치네. 자, 사치. 자, 사치는 취득세를 어떻게 해야 중과한다. 그럼 골프장은 4배로 중과하고 본점. 사무소 전용 주차타워도 부동산에 들어가니까 2배로 중과한다. 둘 다 중과한다. 율은 다르죠. 사치는 4배를 더하고
그 다음 본점 사업용 부동산은 표준세율의 2배를 더하고 중과한다. 자, 그 다음 중과하되 도시영업종은 중과를 안 합니다. 병원, 백화점 이런 것들은 도시영업종으로서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옳은 지문이네요. 자, 그 다음 4번은 환매등기. 환매등기는 개인 간의 환매네요. 취득세를 어떻게 과세하나요? 표준세율에서 2%를 빼고, 왜 2%를 뺐나요? 2% 납부한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등기만 한다. 어떻게? 표준세율에서 2%를 빼고. 그럼 이 시험은 2%가 아니죠. 표준세율에서 2%를 6글자로 뭐라 그러나요? 중과기준세율을 뺀. 합판하면 안 되네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네. 합판이 아니라 뺀 4번. 그리고 앞에도 틀렸네요. 중과기준세율은 2%, 100분의 200은 2배예요. 1000분의 20으로 수정해야 돼요. 2%니까 1000분의 20 이렇게 합판이 아니라 뺀. 그 다음 5번은 당연히 맞는 거고 높은 거. 자, 그 다음 34번으로 들어가네요.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취득세 부과징수도 개정법이 있어요. 개정법이 있다. 옳은 것 1번 개정법. 비과세 받은 게 부과 대상이 되거나 일반 과세 물건이 중과 물건이 될 때는 추징한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60일 60일 and 가산세 제외 and 신고납부. 그래서 30일이 60일로 개정됐네요. 자, 1번 틀렸고. 자, 그 다음 2번은 지목 변경. 자, 지목 변경 가액이 증가한다면 취득으로 본다. 2% 납부하는 거죠. 근데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지목 변경은 이미 신고가 끝났잖아요. 중과산세 80%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2번이네요. 중과산세 간주취득은 신고를 마쳤기 때문에. 자, 그 다음 2번은 허가받기 전에 거래대금 완납은 무효입니다. 허가가 나야 거래가 되므로 60일은 언제부터 따진다? 허가일로부터 60일. 대금 완납일 틀렸네요. 자, 그 다음 4번은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면은 80%가 붙죠? 네 글자로 뭐라 그러나요? 중가산세. 그럼 가산세가 붙으면 뒤에 지문은 뭐다? 보통징수. 신고납부 틀렸네요. 그래서 4번과 2번은 연결시켜야 돼요. 2번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미 신고 마쳤으니까. 나머지는 안 하면 80%. 그리고 5번도 용어가 바뀌었어요. 등기하려는 경우는 뭐다? 60일 틀렸죠. 그죠? 그래서 등기 등록 전까지가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한다. 60일 전에 대부분 등기하잖아. 그럼 취득세는 접수하는 날까지 60일 틀렸네요. 그래서 34번의 답은 2번이네요. 자, 그 다음 35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35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등록면허세 옳지 않는 것. 자, 1번 등록면허세는 납기가 없어요. 원칙이 전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은 등록면허세를 납부를 다 하지 않았다. 무신고죠.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전까지 납부하면 불이익을 안 준다. 옳은 지문. 자, 그 다음 3번은 반드시 알아야 돼. 둘 이상 걸쳐 있다. 그럼 등기소가 2개잖아. 그럼 상급관청이 지정한 등기소가 납세지가 된다는 뜻이죠. 그럼 상급관청이 지정한 곳을 우리는 기초에서 어떻게 배웠나요? 등록관청 소재지다. 뭐에 속지 말자? 부동산 소재지에 속지 말자. 등록관청 소재지 3번이네요. 나머지는 다 옳은 지문. 그래서 등록면허세도 5번은 개정법이에요. 취득세와 동일하다. 등기 등록 후 중과물 걸릴 때는 추징한다. 이럴 때는 60일 and 가산세 제외 and 신고납부.
그래서 5번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동일하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도 5번 같은 경우는 60일을 쓰고 나머지는 전까지네요. 필수예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6번. 자, 36번은 재산세 납세 의무자도 이번에 개정법이 있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거는 A법인. 국가가 아니잖아. A법인 and 연부 and 무상은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될 때는 매수계약자,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매도계약자인 A법인이 납세 의무자입니다. 국가 등 and 연부 and 무상일 때만 매수계약자, 나머지는 매수계약자를 쓸 수가 없다. 매도법인은 A. 자, 상속이 개시되면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됐다. 5글자로 뭐라고 배웠나요? 주된 상속자. 그래서 이 지문은 주된 상속자를 길게 표현한 지문, 옳은 지문. 자, 3번은 개정법. 자, 외국인 소유. 잡동사니가 들어가면 안 돼요. 항공기 선박 과세 대상. 우리가 재산세 대상은 몇 개다? 5개. 토, 건주, 선항. 부동산은 수입할 수 없죠. 선박, 항공기. 올해부터 수입하는 자는 납세의무자로 법이 신설된 거예요. 수입하는 자, 개정법. 그리고 4번은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누구를 쓴다? 사용자.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과세기준일 현재 또는 전. 양도 양수가 됐다는 얘기는 잔금 끝났죠? 그럼 과세기준일까지 잔금이 끝나면 소유자는 누구야? 6월 1일 소유자는 양수인이잖아. 6월 1일 기준이니까 양수인. 양도인 틀렸네요. 정답은 5번. 그래서 6월 1일까지 잔금 받으면 6월 1일 소유자는 양수인, 6월 2일부터는 양도인으로 용어가 바뀌어요. 자, 그 다음 37번. 자, 재산세 부가징수네. 자, 여기도 개정법이 있네요. 1번. 자, 이거 분납물납 250이 아니라 500초가 6개월이 아니라 2개월입니다. 이 256개월은 종부세 지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개정된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는 종전대로 500초가 2개월, 250초가 6개월은 종부세 분납 지문이에요.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소유권이 유상이다. 포인트가 유상이죠. 그 지문에 이거는 국가 등으로부터 1년 이상 공공용인데 유상으로 유상 그래서 유상일 때는 개인은 돈을 받잖아요. 개인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부과한다. 그리고 뭐다?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더라도 재산세를 개인에게 부과합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은 어떤 지문이에요? 국가가 개인 재산을 사용한다. 사용하되 뭐다? 유상으로 사용하면 개인은 부과한다. 근데 이 지문은 뭐다? 유상 이전을 약정했어요. 근데 뭐다? 미리 사용하더라도 유상이므로 개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다. 유상이니까. 자, 개정법 옳은 지문이네. 그리고 물납을 허가하는 평가는 6월 1일이죠. 12월 말일이 아니라 6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그리고 4번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대상이 토건주 선항, 납기 개시 늦어도 며칠 전까지 고지서를 발행한다. 5일. 자, 10일은 아니죠. 5일. 그리고 5번은 뭐다? 토지분이 아니라 주택분이다. 그리고 요건이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빠르게 7월. 토지분은 9월이에요. 그래서 20만 원 이하는 주택에만 쓰는 거다. 20만 원 초과는 2분의 1.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7월. 그래서 37번의 옳은 답은 2번. 개정법이에요. 2번. 유상 이전. 무조건 뒤에는 부과한다. 미리 사용하더라도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 다음 38번으로 들어가네요. 자, 38
8번은 재산세 전체 지문이죠. 전체 지문이다. 1. 고급주택. 자, 고급주택이죠.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과세표준. 그래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에게 반드시 뭐가 붙어야 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토지건축물이 70%예요. 자, 그 다음 2번.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재산세액은 2주택 시가표준은 모두 합판이 틀렸잖아. 여러 개 있을 때 주택은 물세다. 모두 합하는 게 아니라 주택별 금액을 과표로 해서 누진세율을 계산한다. 모두 합판 틀린 거요. 각각. 주택 두 개니까. 그래서 옳지 않는 거는 몇 번밖에 없다. 2번. 여러분들이 주택은 조심해야죠. 3억짜리 집이 있고 5억짜리 집이 있다. 3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합산한 거고 5억을 어떻게 계산해서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합산한 거야. 즉 공시가격. 그래서 공시가격을 합쳐서 발표하잖아. 그럼 두 채죠? 두 채 재산세를 계산할 때는 주택별로 따로따로 계산해요. 8억 갖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3억 따로 5억 따로 주택별로. 모두 합판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 종합 합산은 왜 합산하나요? 누진세율, 세율 암기해야 돼요. 0.1에서 0.2에서 몇 프로? 1000분의 5, 3단계로 돼 있죠. 일명 종은 뭐다? 종이요, 3단계. 자, 그 다음 1구는 상가주택이죠. 재산세는 크거나 같을 때는 전부주택으로 본다. 1구 50% 이상. 그 다음 별도. 자, 별도도 합산한다.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몇 단계? 3단계. 그래서 3번, 5번. 종합은 종이요 3단계. 별은 별리사 3단계. 숫자별. 그리고 주택은 2번. 주택은 0.1에서 0.4. 2번에 이거 몇 단계예요? 4단계라고 그랬죠? 주택은 4단계. 토지는 다 3단계로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39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39번은 뭐를 물어본다? 종합부동산세 개정법이 있네요. 틀린 것 1. 1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납세의무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초잖아. 6억 초과, 종합은 5억 초과, 별도는 80억 초과. 그럼 주택이니까 6억 초과 납세할 의무가 있다. 자, 그 다음 2번은 뭐를 물어봐? 과세표준. 그럼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의 6억을 빼야죠. 반드시 옆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85 개정법 5% 인상됐어요. 80 하면 큰일 나요. 85. 옳은 지문. 자, 3번도 주택. 종부세 주택분 종막 과세표준에 0.5, 0.1, 6단계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돼요. 주택이잖아. 2주택. 2주택 이하는 0.5부터 최대 2.7로 인상됐죠. 6단계. 그 다음 2주택인데 조정대상 지역.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은 0.6으로 인상됐어요. 3.2, 6단계. 그리고 3주택 이상은 지역에 관계없이 3주택 이상도 똑같아요. 그래서 다주택자예요. 2주택 이하는 0.5부터 2.7. 그리고 두 녀석 2주택인데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이하거나 지역에 관계없이 3주택 이상은 0.6부터 최대 3.2다.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지문에 뭐라고 나왔어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다. 이러니까 0.5에서 2.7, 6단계. 그래서 3번은 맞잖아요.
아니니까.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0.6에서 3.1로 높아집니다. 자, 그 다음 4번도 개정법이네요. 공동소유주택인 경우 주택수 계산 시 공동소유자 각자가 소유한 걸로 본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다만 상속을 받았을 때는 공동소유주택은 6월 1일 현재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공동소유는 각각 하나야. 그러나 공동상속을 받았을 때는 그냥 각각 하나 하면 틀려요. 법정 요건. 그럼 이제 법정 요건을 알아야죠. 법정 요건은 지분율이. 공동상속 지분율이 20% 이하. 그리고 공시가격. 공시가격이 얼마 이하? 3억 이하.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3억 이하는 뭐다?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이게 법정 요건이에요. 2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인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4번은 이해를 묶어서 뭐라 그런다? 법정 요건. 반드시 20% 이하, 3억 이하 필수예요. 자, 그리고 5번. 자, 5번은 세부담 상한이다. 자, 세부담 상한도 개정법. 2주택 이하는 작년 대비 150%.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고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은 작년 대비 200%, 3주택 이하는 작년 대비 300%. 그래서 이 세부담 상한 주택은 150%, 200%, 300%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그리고 주택은 세율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것 이렇게 비교를 해야 돼요. 주택에 대한 세율은 두 가지. 세부담 상한은 세 가지로 나눠져요. 세 가지. 그럼 거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단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이다. 200%입니다. 아닌 지역이 150%예요. 200% 틀렸네요. 그래서 39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다? 5번.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40. 자, 뭐를 물어본다? 임대. 자, 여기도 이제 개정법이 있네요. 임대. 자, 딱 보니까 1번은 뭐다? 1번은 10억 원. 자, 10억 원은 무슨 주택이다? 고가주택이다. 9억 초과. 뭘로 따진다? 기준시가. 그럼 고가주택 한 채네. 우리가 어떻게 배웠나요? 한 채 월세 놓으면 과세, 전세 놓으면 비과세. 한 채 뭐 났나요? 전세금을 받고 과세하지 않는다. 맞죠? 그러나 월세를 받고 하면 과세한다. 그 다음 리을 공동소유주택이네. 그래서 무조건 하나로 보는 게 아니죠. 지분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임대는 지분 비율이 뭐다? 6대4. 그럴 때는 지분이 가장 큰 자 소유로 본다. 각각 하나 틀렸죠? 이런 경우는 을이 1주택을 소유한 걸로 본다. 2번. 만약에 2번 지문이 5대5라면 50대 50이라면 각각 하나 그러면 옳은 지문으로 바뀌겠죠? 50대 50은 옳은 지문 6대4니까 을소유 아니라 갑소유 갑이 틀렸네요. 자, 그리고 3번은 전세 났잖아. 3주택 이상 보증공업계가 얼마 초과 3억 초과하는 거는 전세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이번에 개정법이 뭐다? 3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 강화됐죠? 소형주택이 강화됐다. 60이 아니라 40 and 3억이 아니라 2억은 2021년 말일까지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반드시 3번도 개정법이에요. 그럼 전세는 우리가 숫자 배열 어떻게 배웠나요? 3, 3만 사이. 숫자 배열이 3, 3만 사이 전세사네요. 3, 3, 4, 2 이렇게. 자, 4번.
해당 과세 기간의 총 수입금액 합계액 2천만 원이야. 자, 월세 올해부터는 두 채더라도 2천만 원이 이하더라도 과세로 바뀌었죠. 그래서 2천만 원 이하는 어떻게 과세한다? 분리과세하거나 또는 종합소득 과세 중 선택하여 유리한 쪽으로 과세한다. 올해부터는 2주택 이하도 과세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분리과세 14%죠. 분리과세와 종합소득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유리한 쪽으로 뭐 할 수 있다? 선택하여 과세한다. 그리고 5번 국외권은 주거생활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저건 국외가 나오면 조심하자. 주택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합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40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2번.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 알아야 될 필수 개정 세법 지문과 그리고 필수 지문으로 모의고사를 출제했네요. 자, 좌우지간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네요. 자, 일단은 기본 이론 마무리 잘 하시고 그리고 동영 모의고사를 풀면서 틀린 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걸로 고쳐서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은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백선이에요. 그래서 백선을 통해서 마무리를 해서 시험장에 가시면 틀림없이 세법은 뭐다? 12개 정도는 무난히 득점말이라 생각합니다. 좌우간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 꼭 합격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마지막 모의고사 세법 강의 해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